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숨이 막혀요. 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와 함께할 때마다 느꼈던 따뜻한 감정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꿈꾸던 황혼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75세에 다시 사랑을 찾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떠나고 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이 살았습니다. 자식들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골프도 다니며 하루하루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텅 빈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주들은 성장하며 바빠졌고 친구들도 각자의 생활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혼자서 텅 빈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TV를 보면서도 어딘가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때 오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요즘 다들 황혼 재혼 많이 해. 혼자 살지 말고 좋은 사람 한번 만나봐. 아이고, 무슨 재혼이야. 이 나이에 무슨. 손사래를 쳤지만 친구가 소개해준 그 사람과 마주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희 씨, 저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봐요. 목소리는 따뜻했고 손을 내미는 모습에서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애정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은 사랑한다는 말도 다정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잘 잤어요? 라고 안부를 묻고 점심시간엔 오늘 뭐 드실 건가요? 라고 챙겼습니다. 저녁에는 꼭 만나서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그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이번 생에서 한 번쯤은 사랑받아 보자. 그렇게 생각한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후회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한 달 만에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하루라도 저를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굴었습니다. 정희 씨, 저는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저를 매 순간 소중하게 여겨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왔고 걸을 때마다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결혼할까요?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의 다정함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사랑을 해볼까요? 자식들도 축복해 주었고 간소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던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아니게 되었구나.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 결혼 후 단 한 달 만에 저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너무나도 열정적이었습니다. 정희 씨,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니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날 사랑해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애정은 점점 저를 압박하는 집착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는 이미 제 옆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저는 새벽에 잠깐 깼는데 정희 씨 얼굴 보니까 다시 잠이 오더라고요. 기분 좋은 말이긴 했지만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후에도, 점심을 먹고 난 후에도, 저녁을 먹고 난 후에도 그는 계속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우리 어디 같이 갈까요?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부부가 된 이상 항상 함께 있어야죠. 어느새 그는 저의 모든 생활을 함께하려 했습니다. 혼자 산책을 나가려 하면 따라 나섰고 친구를 만나러 가려 하면
같이 가도 되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거실에서도 제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 제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희 씨, 이제 우리가 부부인데 가까워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요구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아니에요, 정희 씨.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의 손길이 다정하다기보다 강요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실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부부잖아요. 그 말에 죄책감을 느끼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밤이 되면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올 때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사랑이 맞는 걸까? 한때 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해주던 그가 이제는 저를 숨막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민 손이 따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손길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결혼 후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저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행동이 다정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인데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그의 그 말이 사랑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다정함은 통제가 되어 갔습니다. 저는 점점 혼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디를 가든 따라왔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면 굳이 만나야 하느냐고 물었고, 심지어 가족들과의 만남조차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족인데 왜 굳이 그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합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가족이니까 만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처음에는 그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요구는 점점 강요가 되어 갔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만 바라봐 주세요. 저는 애써 웃으며 이해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복종이었습니다. 하루는 친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밥 한 끼 어때? 좋지. 언제가 괜찮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바로 옆에서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 그냥 친구예요. 어떤 친구? 그냥 오랜 친구인데.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비밀입니까? 그러니까 굳이 제가 모르게 통화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그 후 그는 더 이상 저에게 핸드폰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깐이라도 핸드폰을 보면 바로 말을 걸었습니다. 누구랑 연락하고 있습니까? 그냥 뉴스 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는 늘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핸드폰을 사용하려다 아예 충전을 해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핸드폰이 왜 꺼져 있지? 그때 남편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서 충전기 빼뒀습니다. 왜 충전기를 뺐습니까? 뭐, 딱히 쓸 일도 없잖아요. 저는 정혜 씨랑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제는 아예 핸드폰을 못 쓰게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외출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마트에 가려고 하면 그는 꼭 따라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부러 혼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왜요?
같이 가면 되지 않습니까? 가끔은 혼자 걸으면서 생각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 네, 그냥 가볍게 산책하면서 장도 보고 그러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해된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부부끼리 같이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합니까? 그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예 혼자 외출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와 다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더 끔찍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저한테 더 가까이 오십시오. 오늘은 너무 피곤합니다. 왜 이렇게 저를 밀어냅니까? 그는 애원하듯 말했지만 저는 그 순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면 그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고 그 표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이제 밤이 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매일 밤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습니다. 왜요? 아픈 겁니까?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러자 그는 갑자기 다가와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도 없는데 피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그냥 저랑 함께 하십시오.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까봐 벽 쪽으로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제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피해야겠습니까?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발 너무 뜨겁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천천히 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저를 외롭게 만들지는 마십시오. 그는 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더 무서웠습니다. 그가 제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혼자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감시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저는 점점 더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이제 이 결혼이 잘못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다정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는 이미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잘 잤습니까? 아, 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답답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시는 더욱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외출도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집안에서조차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나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요? 아, 그냥 바빠서 그래.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내 전화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구랑 통화하고 있습니까? 나는 핸드폰을 황급히 끊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친구랑 잠깐.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친구? 어떤 친구?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돈을 챙겼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한순간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가 낮잠을 자거나 잠시 외출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희 씨, 나 잠깐 은행 좀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남편이 집을 나서자마자 나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어디 가려고 합니까?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냥 마트에 좀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가려고요? 네. 가끔은 혼자 다니고 싶어서요.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제는 저랑 같이 가는 것도 싫습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이 갑시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나의 핸드폰 사용을 감시했고 집 전화도 항상 그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나는 놀랐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딸을 반겼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요. 제가 잘 챙기고 있습니다. 딸은 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차요? 나는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엄마, 손목에 이거 멍이야? 나는 순간적으로 손을 감쌌습니다. 그냥 부딪힌 거야. 딸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요. 이 사람이 엄마한테 뭐라도 해?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정희 씨, 요즘 많이 예민해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그 미소가 무서웠습니다. 딸은 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엄마, 나랑 같이 가요.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그 순간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내가 도울게. 걱정하지 마. 그러나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가신다는 겁니까? 그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시 딸 집에서 좀 쉬고 오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곁에서 돌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몸이 굳었습니다. 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랑 같이 갈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정희 씨, 정말 저를 떠날 겁니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쉽게 가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이 결혼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나는 이 결혼이 잘못되었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나를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벗어나려 할수록 더욱더 나를 옥죄어 왔습니다. 딸과의 만남 이후
남편은 한층 더 예민해졌습니다. 정희 씨, 요즘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습니까?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가 더 깊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속이려는 거라면 생각 다시 하십시오. 그 말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도망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다. 그날 이후 남편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핸드폰을 잠깐이라도 만지면 그는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누구랑 연락하십니까? 그냥 뉴스 좀 보려고요. 그러면 그는 내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뉴스만 보셨군요. 다행입니다. 그는 다시 핸드폰을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핸드폰을 만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외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시장 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가까운 곳인데 혼자 다녀올게요. 그러자 그는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부부는 항상 함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는 내 어깨를 감싸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정희 씨, 당신이 어디든 혼자 가도록 두고 볼 만큼 내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오싹했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갇혔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고 핸드폰도 감시받았습니다. 친구와의 연락은 끊어진 지 오래였고 딸과도 제대로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몰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신분증, 그리고 현금 몇 장. 나는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내 인생이 끝나버린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그의 감시를 실감했습니다. 짐을 싸고 있습니까?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방문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얼른 짐을 감췄습니다. 그냥 정리 좀 하려고요.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짐을 정리한다 어디 가려고요? 나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옷장이 좀 어질러져서요. 그러자 그는 나지막이 웃으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정희 씨, 나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 안에 숨겨진 위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나려고 하는 순간 나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집을 떠나야 한다. 나는 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남편은 점점 더 나를 올가매고 있었고 나는 이제 완전히 감시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밖에 나갈 때마다 남편이 따라붙었고 전화는 항상 그의 눈앞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딸과 단둘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고 친구들과는 언제 끊겼는지도 모를 정도로 연락이 뜸해졌다. 당신이 내 곁을 떠나려고 하면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대로 있다가는 나는 평생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몰랐다. 나는 몰래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남편이 잠든 밤 나는 거실로 나와 핸드폰을 들었다. 엄마, 괜찮아요?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딸아,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딸은 순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갈게. 그때 같이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때 나갈게. 나는 결심했다. 주말에 딸이 오면 이 집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날까지 남편의 감시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은 점점 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정희 씨, 요즘 표정이 왜 그럽니까?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피곤한 얼굴이 아닙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군요.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내게 핸드폰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예 거실에 두고 사용해야 했고 내가 통화하려 하면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다. 나는 점점 숨이 막혀왔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탈출해야 했다. 딸이 오기 전까지 나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주말이 되었다.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말했다. 오늘은 외출하지 맙시다. 그냥 집에서만 지내요.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왜요? 그냥 그런 기분입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무슨 게